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어쩌다 얼러벌레 3편까지 찍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마이크가 나오나? 나오네. 오늘의 주된 내용은 휠입니다. 휠. 에이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때마다 책 소개 사이트처럼 책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의 연구 사례를 통한 원서들, 그 다음에 기본 서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휠드 모바일 로보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챕터가 모바일 로보틱스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모바일 휠 컨트롤, 그 다음에 패스 플레이닝,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알찬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에 이어서 이 책도 AGV나 슬램을 한다고 하시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입니다. 휠을 슬램 기초에 따로 넣은 이유는 저희 회사가 좀 메카노 휠이라는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휠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네, 그 고객의 솔루션이나 타겟, 그 다음에 이송해야 될 사이즈,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조향 타입의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면에 다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 왼쪽 첫 번째는 자전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륜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뒤에 이제 대체하를 끌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쿼드 타입으로 해서 조향축하고 구동축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국내는 LS 메카피온 한 군데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는 있는데 이쪽 산업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당장 연구개발해서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써주지 않습니다. 보통 최소 1년에서 2, 3년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 반도체 대란 때문에 수급도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메카노 휠 타입은 그냥 모터에다가 바퀴를 직렬하는 타입이고 조향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도 제어가 필요 없어요. 각도 제어가 왜 힘드냐면, 우리가 근거리에서는 1도가 저 멀리 갔을 때는 몇십 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보정하고 그 다음에 정위치에 갔을 때 이렇게 좀 틀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 번 놓고 빼고 합니다. 근데 메카노 휠 타입은 한 번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메카노 휠이라는 걸 보시면 굉장히 좀 책에도 나와있지만 굉장히 컴플렉스한 구조라고 나와있어요. 구조도 복잡하고. 근데 이 메카노 휠에 대한 특허는 이미 다 풀려있는 상태고요. 연구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각 제조사들마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만의 특허가 있어요. 뒷부분에 동영상을 설명드릴 텐데, 제작이나 디자인에 대한 독특한 특허를 가지고 자기만의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 많아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메카노 휠은 45도의 각도를 두고 이쪽에서 45도, 이쪽에 45도, 이쪽에 45도, 45도 이래가지고 45도씩 바퀴가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으로 보고 정면으로 직진할 때는 앞에 두 바퀴는 이쪽 방향으로, 뒤에 두 바퀴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좌측. 그래서 각 축마다 정회전, 역회전만으로 방향 제어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도 있고, 저희 경쟁업체나 다른 회사에서 메카노 휠의 단점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유언비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가루가 날린다. 두 번째 내구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으니 다들 안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건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도 증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내구성이 떨어진다, 진동이 많다 하는 건 그 메카노 휠이라는 건 휠에 갖고 있는 인치,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또 작은 롤의 개수,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시면 연구 개발된 사례가 많은데, 결국 이 진동은 커스텀으로 고객한테 들어갈 제품 AMR을 생산을 제작할 때 구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구조 해석을 하중 설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이 실렸을 때와 실리지 않았을 때 그런 덜덜거림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하중 설계, 그 다음에 댐퍼 이런 것들은 원천 기술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3축 가죽도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제 진동을 테스트하고 고객한테 리포트를 제출하고 고객의 사인을 받아서 현장에서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대기업 두 군데서 저희 제품을 이제 카피해서 제작 중입니다. 한 곳은 업체 등록 시켜준다고 와가지고 사진 다 찍고 정보 다 캐가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두 번째 편에서, 제작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단점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정위치 제어.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한두 대 쓰는 랩실이나 단순 공정이 아닌 제조 물류를 크게 하려고 하는 곳은 AGV가 최소 100대에서 많게는 150대까지 들어가요.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빠른 위치 제어를 통해서 라우팅, 에스타 알고리즘을 통한 적재적소 라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AGV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위치해 놓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밀 제어가 가능해요. 조향 타입이 아니라서 글로벌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슬램에 들어가는 시크 센서나 다른 레이저 유도 방식의 센서의 기본적인 정밀도가 10mm 이내입니다. 10mm인데 1mm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로컬에 가서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해상도에 따라서 정밀도가 이제 1mm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납품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중량이 특화되어 있어요. 저희가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 게 맥스 4톤에 기본 중량 2톤짜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이런 거는 바퀴가 양쪽에 4개씩 총 8개가 들어갑니다. 8개. 8개 들어가는데, 일반 조향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만 센 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중량이다 보니까 확장 칼만 피트를 써서 회전 제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중량의 정밀 제어하는 데는 메카노 휠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내구성 논란이 있는 것들 때문에 이거 표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터를 직접 꽂아가지고 전원을 주입하고 보드를 연결해서 모터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실제로 이렇게 내구성 테스트를 했어요. 내구성 테스트를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24시간 풀로 3개월을 돌렸습니다. 24시간 풀로 3개월을 돌렸는데 결과가 밑에 바퀴만 상하고 메카노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구성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랩실에서 쓰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연결 프로그램. 그리고 챔버에서 메카닉 휠을 테스트 하는데 0도에서 8시간 동안 챔버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내구성 테스트도 다 했고요. 이거는 40도에서 8시간, 이 외에도 정밀 위치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뭐 피해가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테스트 리포트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건 이전에 납품했던 살인데요. 신발 공장입니다. 신발 공장인데 천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 타입이죠. 네, 요 타입. 앞에 제일 앞에 축이 이제 마그네틱 휠을 찾아서 쫓아가는 타입이고 뒤에는 이제 무게만 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보시면 바닥이 이제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슬립도 생기고 미끄럽고 천을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2개만 끌고 가는데 사실은 막 5개씩 연결해가지고 막 3톤에서 5톤씩 막 견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터 가부하가 걸리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휠에 이게 이제 메인 휠인데 메인 휠에 보면 이런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모터가 이제 과부하 걸려서 파괴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바닥이 상태가 안 좋아요.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AGV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서 가봤더니 바퀴를 이 상태로 놔두고 돌리고 있었어요. 이 상태도 돌아가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브러쉬를 달아줬어요. AGV 앞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내구성 테스트가 많이 중요하고요. 어느 방식이 휠이 좋다, 메카노미 좋다, 조향 타입이 좋다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는데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납품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만든 제작업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3.5S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서 AGV를 도입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실이 안 끼게 만들어야 돼요. 네. 사람마다 입장 차이는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자동화 시키고 편하게 하려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이런 AGV를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왜 끼냐? 이걸 끼게 만든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회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이 서비스라 생각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안 끼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계해서 나갈지 휠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고중량은 이제 메카놈 휠을 하고 있지만 저중량은 일반 조형 타입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던 마그네틱 트래킹 타입이 되게 좋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마그네틱 트래킹 타입이 뭐 구시대 기술이고 뭐 슬램이 신세대 기술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따라하기 좋아하고 신제품을 좋아하는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이나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기업 몇몇 곳은 기존에 써왔던 방식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틱 타입의 AGV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들어가는 부품도 단순하고 구동 원리도 단순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유지보수하면서 가기 좋은 제품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겁니다. 단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부스트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GV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서적을 좀 달자면 뭐 어떤 굉장히 이론이나 제어 메커니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외국 서적이나 유튜브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실무 위주로 그다음 방향을 잡아 나가는 실무 위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위주로 계속 쭉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업으로 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고객에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뭐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다 100% 옳은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시리즈를 쭉쭉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컨트롤러고, 그 다음 시리즈는 상위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들이라서 앞에 막 1시간짜리 강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이제 강의 나가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분 이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벌써 15분이 됐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